함께 해주신 당직자분들 소개한 다음에 앉아서 나오신 제일 왼쪽에 제주시를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해법위원장, 서귀포시 지역위원장 맡고 있는 오진표 위원장입니다. 저는 제주시 박 위원장이고 경하고 그런 말씀드리고요. 유승민 대표님께서 저한테 선물을 너무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제주 도당을 이끌어갈 도당위원장 선출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절차와 과정 그런 부분들을 짚어주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합리적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발언 순서를 또 최고위원님들보다 먼저 또 이렇게 배려해 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아까 유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 실사구시적인 작은 공약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선거운동을 시작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득 기준을 제한을 해서 이제까지 대부분 저소득층한테만 공공임대주택이 이렇게 공급이 됐었는데요. 제가 이번에 한 공약은 주거비의 고통이 저소득층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중산층이나 대부분의 도민들한테 많은 고통을 주고 있기 때문에 소득 제한 기준을 상당 부분 풀고 영구임대주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우리 박주단 대표님 언급을 해주셨는데 제주 관광산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연륙교통 인프라인 항공 이 부분은 아까 유 대표님께서 정확하게 이제 경제정책적인 관점에서 짚어주셨는데요. 앞으로 항공 인프라, 그러니까 이제 공항을 늘리기 전에는 항공 좌석을 늘리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새로운 그 공항 인프라가 확충되기 이전에 현재 이미 담합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또 항공사들의 그 요금 인상이 작년 같은 경우 현실화됐었던 경험이 비추어서 아까 박수선 대표님 말씀하셨던 이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예고제를 인가제로 바꾸는 부분을 적극 검토해 주십사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3 특별법과 관련해서 진상조사와 명예회복 그리고 피해 배보상 이 세 가지가 가장 큰 중요한 문제인데 저희 당이 실질적인 진상조사가 가능하도록 과거사법에 준한 4.3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련된 내용을 이번 법률안에 담았습니다. 현행 4.3 특별법상의 4.3위원회는 국가가 직권조사할 수 있는 조항도 없고 또 동행명령을 할 수 있는 조항도 없고 구체적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그것이 매우 약하기 때문에 저희 바른미래당 법안이 반영이 돼야만 육하원칙에 의한 피해 사실들을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조사 보고서에 의해서 명예회복도 할 수 있고 또 장기적으로는 현재 희생된 분들에 대한 배보상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김동철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는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최고의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주도민들의 이익에 기여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제주도만의 이익을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있는 게 아니라 국가 이익을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엔진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을 했는데 포르투갈의 마데이라라든지 이탈리아의 시칠리아라든지 이런 헌법에 그 육지부에서 멀리 떨어진 특별한 섬 같은 경우에는 헌법 기구로 해서 자치권을 상당히 강화한 그런 형태로 특별자치도를 두고 있다는 사례 보고를 드리고 제주 특별자치도가 노무현 정부 때 시작했던 2단계 구상에 의하면 헌법 개정 시에 현재는 특례법으로 다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헌법 기구화 해가지고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해주면 그 상황에서 상당한 그 정책적, 행정적 성공의 결과들이 누적된 이후에
대한민국 국가 발전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논리와 행정 체제 이런 것들이 도출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공정한 시장 경제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가능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경제적 부를 일으키는 동력으로 제주가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주특별자치도 헌법적 지위는 저희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이 유일하게 가장 합리적인 안을 그동안 제시해 왔습니다. 원희룡 후보가 제주특별자치 정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하고 특별자치 정부를 둔다 이거를 해달라고 계속 중앙정부에 요청을 했는데, 중앙정부가 그걸 받아들여서 국회가 받아들여서 헌법 개정안에 반영이 되면 강원도도 해달라, 부산도 해달라 이렇게 되다 보면요 국가 운영을 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이 됐을 때 수용할 수 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원희룡 도정은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무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합리적이고 중앙정치권에서도 수용할 수 있는 안을 갖고 국회와 정부를 설득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동안 중앙정부가 수용하기 어려운 매우 곤란한 안을 갖고 마치 중앙정부는 제주도 특별자치도 헌법 개정을 확보하는데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끔, 그래서 도민사회와 중앙정치권 사이에 그 의사소통을 단절시킨 부분에 대해서 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의 중심이 된 이 의제를 갖고 바른미래당 제주도정을 출범을 시켜서 제주도가 섬이라는 지정학적 특수성을 고려해가지고 제주특별자치정부를 둔다라고 하는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의 헌법 개정 조항 대안이 반영이 돼서 실질적인 제주의 새로운 성장을 위한 가장 큰 엔진을 달 수 있도록 도민 여러분들의 큰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제주는 지금 소득 불균형의 위기가 제주 지역 공동체의 유지 자체를 위협하는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 역사적 경험상 제주는 이 부의 불균형이라고 하는 게 거의 없었던 동네입니다. 그런데 지난 한 6, 7년 동안 중국인 관광객의 급증, 그리고 이주민의 급격한 증가, 이렇게 해서 부동산 집가 상승이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아주 급격하게 치솟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의 불균형의 수준이 굉장히 커졌고요. 또 전국적인 공통 현상인데, 공무원 급여가 어느 지방 정부를 막론하고 해마다 2, 3%씩 꾸준하게 올랐습니다. 김대중 정부 때. 그래서 지금 해보면 관료사회의 급여 수준이 민간사회보다 훨씬 높습니다. 제주도는. 그래서 제가 이번 지방선거 공약에 공무원 급여가 일반직 평균 공무원이 한 6,500만 원 되거든요. 일반직 공무원 평균 급여 대비 80%, 한 5천에서 한 4,500만 원 정도 되는데 80% 수준의 도민소득이 돼야 된다. 그래야 이 불균형의 문제가 해소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실사구시적인 그런 정책 공약들을 갖고 이번 지방선거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돈 벌어오는 일부터 재정 수입을 올리는 데까지 세세하게 친환경 케이블카, 또 대형 카지노, 외국인 출입하는 대형 카지노 외국 자본에 주지 말고 지금까지 준 건 어쩔 수 없지만 제주도가 설립한 공기업이 직접 해서 제주도 재정 확충하는 데 쓰겠다 하는 그런 공약까지 도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공약으로 현재 선거를 저 상황이지만 성공적으로 바른미래당답게 그렇게 하고 있다 하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유승민, 박주산, 또 박주선, 유승민 공동대표님께서 의사결정을 결단을 해주셔서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이 바른미래당의 어떤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도당위원 장으로서 제주도당의 당원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